1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최근 랠리에 따른 숨고르기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미국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였지만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강보합, 다우지수만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과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상승했습니다. 영국은 0.1%, 프랑스는 0.54% 상승. 다만 독일 증시는 실적 실망감에 0.02% 밀린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 소식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며 전일 종가보다 1센트 상승한 배럴당 93달러 3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크리스티앙 누아의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은 ECB가 국채 금리를 끌어내릴 의지가 확고하며 매입 규모도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줄 정도로 충분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개선되며 전주에 비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지난 6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예상치는 물론 전월보다 크게 줄어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이틀째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지만 추가 상승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연일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전날 종가와 큰 차이가 없이 다우지수만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소폭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인덱스 투자 전문의 이현민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유로존에서 별다른 이슈가 없는 가운데 미국 쪽 경제 지표에 집중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주목을 끌었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개선되는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도 고용 지표의 개선세는 계속 현재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주 발표됐던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 집계가 나왔습니다. 36만 1000건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 37만 건 대비해서 9천 건이나 내려간 수치가 나왔습니다. 2주 전 수치인 36만 7천 건 대비해서도 6천 건이 하회한 그런 수치인데요. 4주 평균도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증가 추세는 좀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현재 333만 2천 건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간 고용지표가 최근 38만 건 이하로 들어간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의 자동차 빅3들이 5월과 6월, 7월 걸치면서 자동차의 매출이 늘어나자 비정규직 연장 고용을 나서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현지 분석가들의 내용들을 보면 지난주 발표된 비농업 부문 고용이 16만 명 이상 이렇게 증가한 부분에서 서비스 쪽의 내용 중에 올해 미국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특수로 인한 임시직 고용도 한몫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간 고용 지표를 보면 역시 이런 안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안도적인 그런 희망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규모도 크게 줄었던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반영이 됐겠죠.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네, 가장 그 무역 수지 적자가 줄어든 쪽에 효과를 내준 것은 원유 도입가가 이제 크게 내려가면서 적자 규모가 많이 축소됐다라는 것이 현지 분석인데요. 뭐 수치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크게 현재 들이온 것으로 보입니다. 6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429억 2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 5월 대비해서 10.7%란 현재 적자 규모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시장 예상치는 476억 달러 정도를 상정을 했는데 이보다도 적자 규모가 많이 줄어든 수치로 호조세로 기록이 됐습니다. 수출은 0.9%가 늘었고 수입은 1.5%가 줄었습니다. 수입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역시 경기 둔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원유 도입가와 관련된 수요가 감소된 부분도 여기에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출은 특히 유럽 지역에서도 1% 정도의 현재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6월에 원유 도입 가격은 배럴당 $100 13센트인데요. 5월 대비해서 $7 78센트가 줄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원유 도입은 6월에 5월 대비 수입 물량이 89만 배럴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그렇지만 대중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5.2%가 늘어나서 중국과 관련 교역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현재 적자 규모가 크게 줄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제 미국의 2분기 어닝 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백화점 업체 메이시스에서 어제는 소매업체 콜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소비업계, 특히 네. 백화점 업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역시 미국 소비의 70% 이상이 미국 경제의 소비가 차지한다는 그런 흐름인데요. 네. 어제 메이시스는 순이익도 늘었고 좋은 추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노드스트롬은 예상치보다 주당 순이익은 뭐 가까스로 겨우 그 정도 수준을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75센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인 74센트에 거의 근접한 수치가 나왔고요. 순이익은 8%가 이제 줄어든 수치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다소 감소했다라는 측면을 보면 메이시보다는 노드스트롬이 장사를 조금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시장 마감 전에 나온 소매업체 콜스는 2분기 주당 순이익이 $1로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줄어들면서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콜스는 미국 49개 주에 약 1000개 이상의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콜스와 노드스트롬에서 나타난 내용, 특히 메이시스와 관련된 내용에서 미국도 찌는 듯한 더위로 인해서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온라인 주문이 많았다는 부분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화점 업계 미국의 내용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하이엔드 컨슈머, 이른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백화점들이 앞서 말씀드린 메이시스와 노드스트롬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드엔드 컨슈머,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실적을 발표할 제이시페니와 콜스가 있습니다만, 콜스는 고소득층보다는 현재 중산층의 매출 규모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로우엔드 컨슈머, 이른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이런 양판점들은 타겟이나 TJ 맥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쪽은 추가적으로 더 실적이 나와봐야 그 내용을 알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수치로 보면 부유층 대상은 매출이나 순이익의 하락세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중상층은 조금 많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의 양판점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보는 것도 특징이 있는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유로존의 이슈가 비교적 잠잠한 가운데 간밤 유럽 중앙은행이 대규모 국채 매입을 준비할 것이다. 이런 소식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9월까지 갈지 10월까지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기대감 때문에 유럽 증시의 투자가들은 여전히 현재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ECB에서 바주카포 정도의 큰 규모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견을 그대로 현재 그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크리스탕 누아의 ECB 정책위원이자 프랑스의 현재 중앙은행의 총재인 위원입니다. 프랑스의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ECB가 조만간 단기 국채 시장에 대규모로 국채 매입에 나설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자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려는 관심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EFSF, 유럽재정안정기금과 ESM, 유로 안정화기구를 통해서도 규정 준수에 따른 회원국의 국채 매입도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2주 전에 드라기 총재가 나를 믿으라 이런 부분이 조금 희석되긴 했지만
이 기대감은 여전히 유럽 증시를 현재 톡톡히 받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글로벌 쪽에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문제가 계속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준도 함께 나선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네. 현재 영국 쪽의 반발이 좀 커지니까 FRB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영국은 지난번 리보 금리 파문 때문에 신뢰가 좀 추락한 부분이 있는데요. 또한 이렇게 미국이 법적으로 규제하는 이란과의 불법 자금 공조 이런 거래가 나오면서 현재 스탠다드 차터드도 상당히 코너에 몰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러자 영국이 예상외로 감정적 대응에 나서기로 이런 기류가 잡히자 FRB가 이런 부분에 뉴욕주와 공조체제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재무부와 법무부 그다음에 맨하탄 검찰청도 같이 수사에 합류되는 수순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초 SC의 불법 자금 거래가 수면 밑에서 조용히 처리될 것으로 봤지만 예상 외로 기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스탠다드 차터즈의 CEO는 뉴욕 연방법원에 뉴욕주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그 증언대에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탠다드 차터드는 뉴욕주 금융당국이 현재 지적하고 있는 불법 거래 자금 중개 이란가의 규모가 2,500억 달러는 지나치게 많고 현재 1,400억 달러 수준이며 이런 부분에서 불법 자금 거래가 아닌 통상적인 거래였다는 것을 상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의 현재 정부가 영국의 금융거래를 훼손을 가하려는 미국의 공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감정적 대응이 나와서 이 파장 효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정치권에서도 관심 있게 현재 들여다보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중국 소식입니다. 어제 중국에서 대거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대로 하락하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중국 정부가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죠. 그렇죠. 어제 이제 중국 지표 때문에 우리 증시도 굉장히 바빴는데요. 네. 1%대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내려가자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인상을 미루었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다소 올리는 쪽으로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라고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휘발유 소매가를 톤당 390위안, 경유는 톤당 370위안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리터당 소매가 인상 규모로 보면 휘발유는 0.29위안, 경유는 0.37위안 정도가 현재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로 집계가 되자 지난 5월과 6월, 7월 유가의 소비자 가격을 내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가에 대해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통제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가지수의 염려 우려가 좀 누그러들자 국영기업인 페트로차이나나 시노팩의 경영수지 악화를 보존해 준다는 차원에서 소폭 인상안을 꺼낸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글로벌 핫이슈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과 전일장 이슈들 함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중앙경제연구원 남문호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밤 글로벌 증시 흐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틀 동안 숨고르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문호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한 흐름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이 휴가를 간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상당히 좀 거래량이 부진했었고요. 주요 경제 지표들은 좀 상당히 좀 좋게 나왔지만은 그간의 상승세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좀 두고 보자. 관망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결과적으로는요, 다우지수는 약보합선 그리고 나스닥은 강보합선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선 뭐 주요 지표 중에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당히 좀 예측했던 것보다는 좋게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계속적으로 좀 추세는 좀 하락 쪽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상당히 좀 많이 줄었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상황은 역시 수출이 좀 호전되면서 미국 증시가 이런 지표에 대해서 좀 좋은 결과를 내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유럽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대감들, 추가적인 22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 상당히 좀 커진 부분에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액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뉴욕 증시도 뉴욕 증시의 영향과 그리고 유럽 증시의 영향 동반적으로 좀 쉬어가자는 쪽이 좀 우세했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쪽에서는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지만 거래량이 줄면서 이틀째 숨고르기가 나왔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오늘 국내 증시 영향인데요. 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글로벌 소식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혼조세가 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짤막하게 정리를 하면. 그리고 안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일단 에너지 업종 위주로 좀 많이 올랐는데요.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들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필수 소비 업종 같은 경우에 하락을 했죠. 그런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경기 회복 모멘텀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 오늘 얼마만큼 오를지 내릴지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늘 조금 난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당히 상승폭 자체가 컸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를 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레버리지는 피하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는 조금 피하시는 방법으로 좀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그만큼 상승폭 자체가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제가 볼 때는 2000포인트까지는 가능한 구간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그래서 어제 중국에 발표됐던 산업생산 지수라든지 뭐 소매 판매 지수를 한번 보시더라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뭐 예전 같으면 그런 발표 나왔을 때는 지금 다시 경기가 부진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겠지만 추가 경기적인 모멘텀이 생기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만큼, 그만큼 지금은 투자 심리 자체가 위험 자산 쪽으로 조금 몰리고 있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좋겠고, 지금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관망을 좀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한 번 더 파악을 하시고, 뭐 그 전에 벌써 이 1900포인트를 지지를 할 때 그때 매수 시점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익 실현을 조금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관망을 조금 하시는 방법으로 좀 접근하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벤트 데이 정말 잘 넘겼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개월 만에 194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남문호 원장님,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전일 같은 경우에는 네.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3%로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은 시장이 전혀 반응이 되지 않았고요. 철저히 외국인들이 그 이전에 이틀 연속 선물에서 상당히 좀 많은 매수를 보였고요. 따라서 선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현물, 즉 주식의 저평가가
두드러지면서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차익과 비차익 모두 들어왔었는데요. 그래서 선물 대비 주가가 좀 약했던 부분에서의 프로그램 매수. 요즘 어제 시장은요, 전형적인 웹도독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몸통이 주식 시장이고, 꼬리가 선물 시장인데요. 선물 시장의 어떤 흐름이 결국 주식 시장에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1조 5천억이 넘는 금액은 지금 사상 세 번째 큰 매수 규모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속에서는 순수한 현물의 다양한 종목군으로의 접근이었냐고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바스켓 위주로, 그리고 차익과 선물과 연계된 차익 거래와, 그리고 차익 거래가 전체적으로 한 1조 7천억 가까이 들어왔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는 철저히 선물에 의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런 선물에 의한 장세에서는 삼성전자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훨씬 더 좀 빠른 템포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사실 이런 데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 썩 마음에 내키는 장세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스닥은요, 반대로 거래소가 강세를 보이면서 쏠림 현상이 발생하니까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폭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또 외국인과 기관들은 또 매도를 했고요. 개인만이 매수한 흐름인데요. 일단 코스닥은 선물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종목별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장중 이제 북한의 경제,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펼쳐지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가스관 테마도 조금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코스닥은 거래소 대비 상당히 약화된 흐름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도 내림세로 마감된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은 하루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전반적인 흐름 정리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업종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 업종이 고루 오른 가운데 특히 경기 민감주 상승폭이 크게 두드러진 것 같아요. 예, 네. 아무래도 전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부분도 있겠지만은요, 네. 저평가와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포시나 업종 위주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비금속 광물 업종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는데요. 뭐 쌍용양이라든지 일신석재, 시멘트 관련주들을요, 좀 우리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시멘트 관련주라고 하면 건설업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에너지로서의 변화가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뭐 발전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화학 쪽으로 많이 변해가는 부분이 좀 조각을 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모토닉이나 대우조선해양이 포함되어 있는 운수 장비 업종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리고 운수 창고 업종의 STX 페노션과 현대 상선 등의 종목들도 중국의 상승과 경기 회복 기대감들이 좀 나왔습니다. 기타 실적의 개선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보험주들에 대한 매수세도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좀 상승세가 좀 키웠고요. 그리고 증권업종도요, 장세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증권업의 화랑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기대감을 가지고 상당 부분 좀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하락 업종은요, 네. 전일은 존재하지 않은 아주 강한 흐름들이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어서 이슈가 됐던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상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국 모멘텀까지 추가되면서 상당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었는데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뭐 그래서 일단은 항상 뭐 아침에 제가 매일 정유주를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제도 네. 정유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SOL을 한번 보시면 SOL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중국 모멘텀 자체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저점 매수세가 상당히 유입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SOL 같은 경우에는 또 배당주로 또 유명하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에 사면 그만큼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런 투자 심리를 조금 자극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종목을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STX 조선해양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분위기를 한번 보시더라도 조선업종 자체가 상당히 큰 폭의 증가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 기관의
전략은 일단은 저점 매수세, 그리고 저점 매수세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 모멘텀, 그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바라볼 때 지금 어느 정도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같이 매수가를 잡아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1,300원 정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급등락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300원 정도를 좀 생각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좀 더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추세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하단이 지지가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요. 대신 손절선 같은 경우에도 잡기가 쉽죠. 그래서 밑에 10,000원대를 좀 생각하시고 한번 좀 길게 한번 들고 가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딴 업종이나 딴 종목군에 비해서 지금 STX 그룹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세가 없었죠. 그런 부분 자체가 기관에 어느 정도 매집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업종별 흐름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문우 원장님. 예, 전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강세 업종으로는 제일 먼저 뭐 기타 제조업과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IT 부품, 음식료, 반도체 등의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우선 그 기타 제조업에서는 로만송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남북 경협주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강세가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무선 인터넷 게임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좀 좋았다는 내용이 좀 드러났었고요. 컴투스나 게임빌, 그리고 크루셜텍 같은 IT 부품, 그리고 음식료 부분에 대해서는요, 국제 곡물가 상승 및 기타 이제 음식료, 특히 이제 농업 관련해서 강세를 좀 보인 흐름들이었습니다. 하림이라든지 뭐 팜스토리라든지 향후 이러한 이제 그 음식료라든지 기타 농업 관련해서는요, 이 글로벌 추이가 좀 계속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이미지스 같은 종목들도 좀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네. 기타 약세 업종으로는요, 뭐 금융업종이 대부분 좀 차지했고요. 저축은행이라든지 그리고 플랜티넷 등이 포함되어 있는 컴퓨터 서비스, 그리고 로앤 능률 교육 등의 출판, 매체, 복제 등의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은 코스피에 달리 대체로 좀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날은 특히 남북 경협주가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이상로 전문위원님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보시면 일단은 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어느 정도 새로운 경제 체제로의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인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그만큼 남북 경험주라든지 아니면 가스 관주가 상당히 큰 폭의 좀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 좀 가스 관주를 한번 살펴보신다면요. 현실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 실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거는 가스관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가스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지금 진행 상황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동양철관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평선 자체가 좀 매집이 되고 난 다음에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는 지금 함축된 에너지 자체가 상방이든 하방이든 한 방향으로는 좀 갈 수 있는 그런 차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으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한 번 더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에머스 퍼시픽 같은 종목을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는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잡기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전고점이었죠. 이 부분에서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요. 거래량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 부분에서 상당히 큰 거래량이 나왔는데, 그러나 전고점이었던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조금 함축이 돼야지 그러면 어느 정도 순환매가 되었다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그냥
매집 세력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쪽에 넘어가서 매매 동향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남은호 원장님, 어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 가장 많이 사고 팔았습니까? 외국인은 역시 전차 군단의 매수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매수 가장 많이 한 부분 역시 삼성전자가 되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 현대차 3인방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매수를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요, 전일은 계속 언급해드렸다시피 선물에 연계된 매매가 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40종목 내에서 거의 매매가 이루어진 하루였거든요. 그렇지만 LG화학에 대해서 한 636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던 점은 이 소재 산업주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매수 의사타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은요 조금은 다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철저히 좀 소재 위주로 그리고 저평가 종목 위주로 접근을 했는데요. 즉 통상적으로 기관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을 쓴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좀 보수적으로 바닥권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호남석유라든지 현대제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KB금융 그리고 LG전자가 이제 들어와 있었고요. 매도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동부화재나 현대해상 등의 보험주 관련 종목들의 매력, 향후 성장성에 대한 매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살짝 매도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반면 이제 고려아연 같은 종목을 매도했던 점은 좀 특이한 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은요.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의 급작스러운 매수세에 의한 반발적 매도가 한 1,000억 정도 나왔고요. 역시 현대차도 같은 개념으로 기관은 소폭의 어떤 물량을 내놓았습니다. 기타 SK 그리고 NHN, 하나금융지주들의 종목들에서 조금은 매도가 좀 나온 하루였습니다. 네, 역시 어제 외국인은 전차 군단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의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일단 코스닥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뭐 시총 상위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코스닥 시총 상위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수 자체가 조금씩 적게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코스닥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을 먼저 보시면 일단 태광 그리고 다음 파라다이스, 크루셀텍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을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CJ오쇼핑 그리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그리고 솔브레인, 컴투스, 시젠 같은 종목군을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기관에서 매수하는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상당히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 오버히팅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절제를 하면서 비중 같은 경우를 좀 조절을 하면서 그렇게 매수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중앙경제연구원 남은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장에서 이슈를 보였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좀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는데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시총 상위주들의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발표를 한 넥센 타이어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 전일 이제 상당히 좀 거래도 수반이 되고 강한 양봉을 좀 형성을 해줬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0% 이상 그렇게 급증을 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글로벌 교체 시장에서 이러한 매출액이 한 27% 정도 증가가 됐고요. 대상을 봐도 뭐 중국이라든가 북미, 유럽 등 좀 전 지역에 좀 골고루 좀 분포가 돼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교체 시장 말고도 신차 시장에서도 한 30% 이상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타이어, 이제 초고성능 타이어 같은 경우도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1%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상당히 좀 호실적을 좀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 2분기 때 사실은 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 시장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를 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제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 좀 이러한 소비 시장이 위축된 그런 구간에서도 사실 지속적인 좀 투자를 지속을 했죠. 그러면서 생산성이라든가 품질의 향상, 그리고 이제 브랜드의 어떤 인지도 상승,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프리미엄 제조 제품, 이러한 부분이 좀 판매가 호조가 되면서, 전망치를 좀 뛰어넘는 그러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천연고무라든가 합성고무 이러한 가격이 기존 예상보다는 좀 낮게 유지가 되면서 원재료 가격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상당히 호실적이 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창녕 공장 이 부분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가동률이 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조한 어떤 수익성을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방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자동차 산업이 계속해서 호조를 좀 보여주고 있죠. 현대차 그룹의 해외 판매 호조 부분, 이런 부분도 해외 신차용 타이어에 대한 그런 판매 증가 부분도 계속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분기 때 지금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3분기로 가게 돼도 더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단기적인 어떤 주가 상승의 또 모멘텀 부분은 9월 달에 이제 미쓰비시사의 이제 랜서 중형 세단인데요. 이쪽에다 또 공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해외 판매 부분인데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완성차 업체로부터 수주가 올해보다는 2013년도 내년부터 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더 빠르게 좀 증가가 될 예상이기 때문에 추후에 주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동리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3월 달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리고 현재 이평선이 또 수렴되는 구간, 장기 이평선을 돌파되고 수렴되는 그러한 구간, 차트도 상당히 좀 예쁘다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수급에 의해서 장대 양봉을 좀 형성해주는 모습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요. 그래서 좀 지금 매수에 좀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리면 23,300원에서 26,600원, 이 사이의 밴드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센타이어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코스닥의 종목인데요. 네. 전일 스마트폰 이제 강화유리 이 부분을 대체 소재로서 사파이어 결정을 좀 채택을 할 것이라는 애플에서 이러한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바로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애플에서 이제 사파이어를 자사 제품에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일본이라든가 한국 이러한 사파이어 제조사들과 좀 공급 여부를 좀 타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어제 그러한 변동성들이 좀 나타났는데 사파이어 제조 원가가 사실 강화유리보다 좀 비쌉니다. 당연히 비싼데 대규모 양산 물량이 좀 확보가 된다면 가격을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가능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제외하고 동사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좀 LED 산업의 핵심적 소재죠. 그런 사파이어 인곳, 웨이퍼 전문 업체입니다. 사파이어 인곳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상장 이후에 사실은 이제 상장 첫날부터 좀 하한가를 맞는 그러한 부분이었죠. 업황이 사실은 LED 쪽의 업황 자체가 아직은 좀 호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업황 악화 부분이라든가 실적 부진 이런 부분 우려로 해서 주가가 좀 공모가가 65,000원이었는데요. 공모가를 하회하는 그런 부진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적인 부분을 보자면 글로벌 인구 시장의 공급 과잉이죠. 이런 부분으로 더 이제 그런 실적 부진 우려가 더 있었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2분기 때부터 좀 턴어라운드 된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인구 시장의 어떤 공급 과잉 부분이 점차 이제 좀 부담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LED 산업의 어떤 호황 부분을 예상을 하고 사실은 많은 그 기업들이 대규모 증설 투자를 하고 이러한 투자를 좀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오히려 이제 공급 과잉으로 좀 이어지면서 좀 어려운 국면에 좀 들어갔었죠. 근데 신규 진출을 했던 삼성이라든가 LG, 금호전기 이러한 기업들이 좀 진입을 좀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어떤 공급 과잉 부분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ED 업황 자체가 서서히 좀 회복이 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LED 지금 조명 부분도 고효율이라든가 친환경 이런 광원을 좀 각광을 받으면서 점차적인 이제 전통적인 어떤 우리 광원을 좀 대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LED 산업이 만만한 회복기에 접어든 그런 현 시점,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기업에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통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파이어 인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상당히 원가 경쟁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공법을 통해서 다른 경쟁업체 대비해서 뛰어난 원가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6월 20일 날 상한가를 한번 친 모습이 나타났죠.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주가 상승의 어떤 좀 초기 신호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기관의 매수세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상한가 친 이후에 주가가 한 2개월 정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상한가 친 이후에 좀 그 정도에서 약간의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가격선이죠. 그래서 어제 전일 좀 상승을 했지만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49,200원에서 49,600원, 목표가는 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1조 5,677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8일 1조 7,200억 원을 매수한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 규모이고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겁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직장과 지역가입자 구분 없이 개인별 총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철저히 개인별 소득에 따라 5.5%의 보험료를 내는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견기업 5년 이상 재직 조건으로 직원과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고 높은 이자를 받는 적금 상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대기업의 중견기업 대금 결제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전국적으로 녹조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년 만에 한강에 조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낙동강의 녹조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서 상수원 보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 유럽 위기가 완화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비롯한 위험 자산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어제도 2% 가까이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어제 외국인들은 1조 5,677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8일 1조 7,200억 원을 사들인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 규모이고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도 6,157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1조 7,861억 원어치의 프로그램 순매수를 유발했는데요. 이날 프로그램 매수 규모는 역대 최대치로 종전 최고치인 지난 2011년 12월 1일 1조 3,207억 원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7.36포인트, 1.96% 오른 1940.59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1940선에 오른 것은 지난 5월 10일 이후 63거래일 만입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위험 자산으로 몰리면서 안전자산인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전날보다 0.06%포인트 상승한 2.82%까지 치솟았습니다. 국고채 5년물과 10년물 수익률도 각각 0.07%포인트,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AA-급 회사채 3년물 수익률도 0.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2원 80전 내린 1125원 50전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유동성 완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들은 지난 27일 이후 어제까지 10거래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는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 기간 외국인 누적 순매수 금액은 4조 3,26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습니다. 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뉘었는데요. 앞으로는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보험료 체계를 소득만 가지고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과 직장 가입자로 나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 제안했습니다. 주택, 자동차 등 재산 관련 부과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부족해지는 건강보험 재원은 소비세 인상 등 조세 부담을 늘려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공단의 제안을 정부 측이 받아들이게 되면 건강보험 제도 도입 35년 만에 가장 큰 개혁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임직원,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199명이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를 발족해 6개월간 127차례의 토론을 거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마련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개선한 내용은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소득에만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득 범위는 근로, 사업, 임대소득 위주에서 이자, 배당, 양도, 상속소득까지 모든 범위로 확대되게 됩니다. 또 직장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던 피부양자 제도는 폐지되게 됩니다. 피부양자 건보료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앞으로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중견기업에서 5년 이상 다니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서 오는 2015년까지 중견기업 수를 3,000개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방안을 보면 우선 중견기업의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직원과 기업이 매칭 형태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기 재직자 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중견기업 직원이 매달 50만 원을 저금하면 기업도 50만 원을 출자해 5년 뒤에는 약 7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5년 만기 시 예산으로 지원 장려금을 줄 예정이고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업체에 앞으로 지식경제부 사업 참여 시 우대하는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녹조가 확산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강에도 조류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서울시 이번 조치는 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 2시 잠실대교부터 강동대교 구간에 조류주의보를 내렸는데요. 조류주의보 발령은 지난 2008년 7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시는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더위가 지속돼 조류가 바로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한강 하류까지 조류가 번지고 있어 오는 15일께 한강 전 구간에 조류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수 처리 능력을 충분히 갖춘 만큼 조류주의보가 계속되더라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강물이나 수돗물에서 냄새가 날 수 있는 만큼 한강에서 수영이나 낚시 등 수상 레포츠는 자제하고 수돗물은 차게 하거나 끓여 마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